자, 김건희 윤석열 후보 배우자가 지난주 일요일 날 26일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 효과에 관한 김수민 평론가의 예언 큐. 네, 저의 예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김건희 씨 사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되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예언을 일단 던집니다. 뭐 조만간의 여론조사 결과로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차원이고 두 번째는 큰 차원인데, 작은 차원은 김건희 씨 사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과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라고 그건 봅니다. 어느 정도의 변곡점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사과 내용이 현재 윤석열 후보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될 거냐,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 사과 내용을 보면 사과 시간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6분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나 혐의, 사실 이런 것들이 내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 별도의 보도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설명을 하려고 했고, 김건희 씨는 이제 총체적인 사과를 했는데, 일단은 본인이 허위 이력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 언어일 수 있겠지만은 그간 제기되었던 의혹의 수준에 비해서는 좀 단촐한 해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잘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잘 보이는 것이 누구에게 무엇으로 잘 보이려고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짧게나마 더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허위 이력에 대해서 해설된 바에 따르면 결국에 서울대학교의 EMBA 과정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려고 허위 스펙을 제시를 했듯이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다 쪽에 주안점을 더 맞췄었어야 하는 건데, 결론은 윤석열 후보를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논의가 흘러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영석 씨가 작곡한 영화에 나오는 신승훈 씨의 노래죠, 엽기적인 그녀에 나왔던 OST I Believe를 덧입혀가지고 그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김영석 씨가 그 내 곡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영석 씨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민주당 지지 성향의 작곡가고, 더불어민주당 당가도 김영석 씨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김건희 씨를 공격하는 영상에 자기 노래가 쓰이는 것은 괜찮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를 하러 나온 자리에서 남편을 부각시킨 것은 그렇게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굳이 뭐 거론하고 싶진 않은데 부부간에 있었던 사생활적인 내용까지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동정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바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불필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과 자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에 관련한 내용들이 추가로 제기가 또 되고 있어요. 논문 또 표절이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허위 이력에 대해서도 뭐 추가로 또 제시가 되는 바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논란을 어차피 끝내기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후속 악재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작은 차원의 얘기를 지금까지 드린 거고요. 그럼 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의 현 위기가 김건희 씨 허위 이력만으로 이렇게 생겨난 것일까? 그거는 하나의 핑계랄까요? 빌미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총체적인 위기를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장모님 되시는 분까지 포함을 하면 가족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전부터 대중의 인식사에서 축적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후보 본인에 대한 본인 리스크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 리스크라는 게 뭐 사법적 윤리적인 걸 떠나서 대선 후보로서 숙성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중의 의문이 굉장히 아직도 크다고 보거든요. 네. 특히 최근 들어서서 이재명 후보는 여러 정책들을 막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딱 뭐랄까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보지만, 어쨌든 저 사람이 여러 가지로 준비는 돼 있다, 이런 인상은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정책적으로는 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왜 지지하느냐 물어보면 MBS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다수는 한 40% 이상은 이재명 후보가 능력 있어 보여서 지지한다가 그래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아직도 상대당 후보가 싫어서라거나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한다. 네. 이런 반사 심리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쉽게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네. 큰 차원에서도 현재로서는 윤석열 후보가 네.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론해 주세요. 동의하면 더 이상하죠. 5분이 이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네. 자, 2분 동안 반론하세요. 네. 5분 동안 5분이 이렇게 긴지 몰랐고요. 5분 동안 가시방석에 앉아있던 네. 2분 동안 장해찬 반론하세요. 평론가였습니다. 뭔가 똑같은 5분이라도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그러한 특별한 스킬이 김수민 평론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장진영 변호사님의 잡음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얘가 낸 거예요. 얘가. 네, 저는 김건희 대표의 사과만으로 지지율이 반등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지율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싶고요. 그동안은 윤석열 후보가 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뭐 아젠다를 던지거나 또는 문재인 정부 이재명 후보를 강렬하게 비판할 때 김건희 대표 문제가 계속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고 민주당에 의해서 제기되면서 따라 붙었었죠. 그런데 김건희 대표가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함으로써 물론 그 사과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 그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예언으로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를 연내에 조금 일단락해야 된다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구상대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어가는 국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대장동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그 대장동 게이트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빈틈이 숭숭 나 있는 그 구멍들을 윤석열 후보가 보다 주도적으로 때리면서 새로운 이슈와 아젠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장동 방문한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김건희 대표의 사과만으로 반등이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등을 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그리고 이것이 이 지난 이틀 전에 있었던 사과와 이슈 전환이 이번 주 중반 뭐 목요일 MBS나 이런 데 바로 반영된다기보다는 다음 주 화요일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주말 사이 어떤 여론조사들의 최소한의 반등 지표,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락하는 국면이 조금 멈추고 진정되는 그러한 지표들이 여러 조사 결과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김건희 대표의 사과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봐도 그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들이 좀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그 저희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부모님한테 그거 어떻게 보셨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은 그러시더라고. 좀 짠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의혹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부부간의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낙태 얘기까지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유산이죠. 유산이죠. 네. 유산. 죄송합니다. 의도치 원하지 않는 그런 이제 유산 얘기까지도 하면서 발표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좀 동정을 하는 그런 이제 여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비판적인,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날카롭게 보는 비판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를 왜 하나? 뭐 심파냐? 뭐 이런 비판을 할 대목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본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게 이제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씨의 정경심 교수의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건의 조국 사건과 지금 이 사건과에 있어서 가장 큰 차별 포인트를 만든 것은 평가할 만하다. 뭐냐면은 조국이나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오로지 이것은 검찰이 우리들을 깊이 핍박하고 있다. 이 프레임으로만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죠. 이제 그런 모습에 이 민주당의 등 돌린 민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국민들에게 적어도 사과를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인 점은 저는 그래도 평가할 만하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조롱을 하고 있어요. 손혜원 의원이 말이에요.
홍조 화장의 배시시 미소 이게 사과냐 뭐 이제 이런 페이스북 글도 쓰고요. 또 우상호 의원은 개사과에 이어서 남편 사과다. 뭐 이제 이런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을 보면 본인들의 그런 큰 잘못, 조국과 그 일가가 사과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다가 지금 김건희 대표가 사과를 하는 모습에 대해 이렇게 딴지를 거는 그런 모습들은 글쎄요. 저는 국민들은 다 보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김수민 평론가 어때요? 그 부분은 좀 네.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요? 조국 전 장관하고는 차별화가 되고 있죠. 조 전 장관 쪽은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조국 전 장관은 대통령 후보는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그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일반인으로서도 윤리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도 아니잖아요. 일반인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인적 법무부 장관 아니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으로 봐도 예, 그냥 보통의 시민 윤리로 봐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뭐 범죄자인 거죠. 얼마 전에 그렇죠. 지난주에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배제됐다. 조국 1심에서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배제돼도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다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부터가 지금 이 논란에 끼어들어 가지고 김건희 씨를 비웃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대다수 대중한테는 기각되는 그런 행동이죠. 근데 문제는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는 대선을 도전하고 있는 그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우리가 조국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조국보다 나은 게 자랑인 건가?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덧붙이는 말들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점수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나타나는 게 대표적으로 손혜원 의원이 계속해서 김건희 씨를 예전에는 얼굴 갖고 조롱을 했고 이번에도 또 뭐 홍조가 어쩌고 이런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이 튀어나와서 원래 김건희 씨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연기를 잘하고 일부러 저렇게 다소곳하게 얘기하는 거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사과하러 나와가지고 김건희 씨가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평소에 굉장히 거침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칩시다. 그럼 사과할 때 그렇게 할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럴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또 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트집을 잡는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스스로 또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고 정말 고약한 거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얼평을 자꾸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혜원 전 의원의 또 다른 회원이 있습니다. 진혜원 검사, 또 박영선 전 장관, 또 추미애 전 장관까지 끼어들어서 줄리 논란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는데 이들 다 여성이에요. 그렇어요. 이게 고약하다는 거. 다시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그 여성분들? 그러니까 결국에 남성이 하면 더 욕 먹을 거니까 여성인 내가 나서겠다. 이게 짜고 하는 건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를 떠나서 결국에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게 대선에서 민주당의 간표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더 티하게 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후과는 굉장히 클 거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경고를 해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낮은 자세로 이 김건희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생각하고 전달되기를 바랄 뿐이지만 이 사과에 대해서 딴지 거는 분들의 근거와 논리가 상당히 빈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가짜뉴스까지 김건희 대표가 직접 의혹을 밝히면서 이건 진실이 이렇고 이건 저렇다 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 해명도 국민에게 해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해서 선대위에서 자료를 보내고 김건희 대표는 국민들 앞에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 나의 잘못이라고 온전한 사과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이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느냐라고 그야말로 딴지를 위한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고요. 뭐 감성적이다. 그러면 사과가 감성적이지 비감성적인 사과가 존재할 수 있나요? 어떤 본인의 아픔까지 다 드러낸 그야말로 언급하기도 힘든 과거사를 드러낸 사과가 아니었다면 이건 또 누가 써줬네, 시켜서 억지로 한 사과네라고 이 사과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식으로 사과를 해도 민주당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느냐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지금 장진영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상당수 또 특히나 주부 계층의 어떤 눈높이를
그래도 충족시킨 굉장히 낮은 자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었나 싶고요. 가정사 개인사 공개한 거 가지고 뭐라 하는데 참 안타깝게 아이를 잃은 일은 누구든 떠올리기도 싫은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대신 누가 이런 것도 넣으세요. 감성적인 게 좋습니다라고 조언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맥락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조언을 하기가 어렵죠. 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옆에서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의 모든 치부까지 나의 모든 아픔까지 다 국민들께 드러내고 납작 엎드리겠다는 진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의 어떤 사과가 가능한가. 그리고 이 사과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지면서 딴지를 걸고 이 시비를 걸면 걸수록 그러는 쪽들만 굉장히 옹색하고 옹졸하게 보이지 않을까. 국민들에게는 이 진심이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김건희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 중에 말이에요. 저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의혹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나머지의 의혹들은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을 좀 과대 포장한, 이건 이제 본인도 인정을 했는데 과대 포장한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들은 저는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라는 것은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것은 거의 정경심 교수급의 의혹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 부분은 해명이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직증명서에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이 재직증명서에 사용된 그 직인, 그 도장이 평상시에 그 게임산업협회에서 쓰이는 인장하고 다르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게 법인인감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근데 어떤 단체든 회사든 법인인감이라는 것은 그 대표나 아니면 대표의 최측근만 접근이 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란 말이죠. 그런 물건이 그런 법인인감이 날인됐다는 것은 오히려 그 재직증명서가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나 밖에 있는 제3자가 이것을 권한 없이 만들어냈을, 그러니까 그게 위조인데 위조했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산업협회가 오히려 법인인감이 왜 여기 찍혔고 왜 이런 문서가 작성되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뭐 게임산업협회가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혹이 진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대표나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머지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은 저는 캠프 입장에서는 해소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김건희 대표가 이제 사과를 한 것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마땅치 않은, 충분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로 뭐 짧게 조금씩 한 3가지만 조금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문서 위조 의혹인데 문서 위조가 아닐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팀의 기획이사로 근무했다는 건데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걸 반증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문서 위조는 아닐지라도 발급해주는 쪽에서 허위 발급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조국 같은 경우도 이제 법무법인 거를 인턴 증명서 위조한 혐의가 있는데 그것을 애초에 최광욱 씨가 발급을 해줬죠. 그거는 허위 발급입니다.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는 아니더라도 그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는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허위 이력 대한 부분인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자꾸 부풀리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TV조선 아고라에서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이걸 어디 이력서에다가 근무라고 쓴다. 이게 그냥 부풀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교생 실습한 것도 근무라고 썼고, 그리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도 그냥 정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썼단 말이죠. 보통 이력서를 쓸 때는 누가 너 진짜 이거 했어라고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를 가정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정확한 표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확했다는 거는 김건희 씨라든지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는 건데 그 부정확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허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 이제 사과 도중에 과거사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아들 붙잡고 울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저게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경우는 더더욱 곤란한 것이 이번 사안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얘기는 이번에 빼는 것이 나았고 그리고 혼자 썼고 이제 대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세우는데 대필하지 않고 본인이 주도한 것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 또 선대위라든가 관계자하고 어느 정도 상의는 했었어야 된다. 그 부분을 넣었을 때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일지라도 조금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상의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김건희 대표의 사과 관련한 김수민 평론가의 예언이었습니다.